안녕하세요. 저는 선사고등학교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내신을 맡게 된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내신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꼴찌에서 1등급으로, 그리고 10초, 10분.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고사를 330명 중에 300등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노베이스인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다 빈칸으로 해서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시겠지만 비어있듯이 놀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했고, 그때 중간고사를 1등급을 맞고 공부에 대한 기쁨을 좀 알아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능까지 마치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 이 정도까지로만 하고요. 선사고등학교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형식적인 것이라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객관식 문항, 논술형 문항이 있지만 이건 선생님께서 어떻게 출제하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우리는 100문제가 나오든 200문제가 나오든 다 맞을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 범위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출제가 되고요. 난이도는 중간 정도입니다. 교과 내 과정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싣고 초점을 맞춰서 출제를 하시고 있어요. 갈래에 대해서는 1학년 1학기 때는 보통 문학, 그리고 다양한 읽을거리, 그리고 문법을 배우곤 하는데요. 2019년이랑 2020년은 문학과 다양한 읽을거리만 나왔습니다. 그 반면 2021년은 작년이죠. 2021년은 문법이 추가가 됐는데 신기하게 문법은 원래 페이지 수로 치면 가장 범위가 적거든요. 이 적은 범위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봐야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전부 다 형식적인 거였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이한 유형입니다. 평이한 유형은 보통 배웠던 내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자습서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한 문제를 만들고 거기에서 적절한 거를 찾거나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아내는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데, 문학을 예로 들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건 사실 전국의 어떤 고등학교를 가도 전부 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할 게 없고 요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머릿속에 가지고 가서 아까 이야기한 10초 내에 정답이 나오도록 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살짝 특이한 유형은 교과에 안 나온 다른 작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이 녀석도 뜬금없는 작품을 주지는 않습니다. 뜬금없는 작품을 주지는 않고 충분히 대처 가능한 작품을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선사고등학교의 특징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치환이 뭐냐면 어떤 말을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말로 바꾸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찾는 문제를 내는 거고요. 예를 보시면 지문에서 이것 아니면 한자어 같은 것에 밑줄이나 표시를 해놓고 문제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선지 5개 중에서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술형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지문에서 만약 이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지문의 이 문단에서 찾아 쓰시오. 지문의 어떤 문단에서 찾아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어야겠고요. 당연히 독해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될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전부 다 넣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리기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 녀석도 두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완성된 정보가 있어요. 이만한 완성된 정보가 있다면 이 가리기라는 것은 만약에 이 부분을 가렸습니다. 이 부분을 가려요. 이 부분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가리고 정확하게라는 말을 써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시를 보면 객관식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문법은 보통 개념어, 그리고 그 개념어의 설명, 그리고 사례, 그리고 이 사례가 어떤 식으로 이 개념이 적용된 것인지 순서로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서 개념화 설명, 사례, 적용 네 가지 중에 두 군데 정도를 비워놓고 정답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하나를 더 비워놓고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직접 써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숙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유형은 10초 안에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교과 내외의 대처 능력인데 아마 선생님이 설명하시고 판서를 하시고 그리고 언급하신 내용들 그리고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이 녀석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여기에 조금만 더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녀석들. 하지만 교과 내의 내용이 훨씬 중요하니까 교과 외를 너무 많이 다루진 않을 겁니다. 아주 조금만 필수적인 것만 다루게 될 거고 집중은 교과 내에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 포인트는 절대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옴표 하나 틀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암기를 할 거고요. 이런 녀석들은 매주 테스트를 할 겁니다. 제 시험 대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초 안에 정답을 찾아내고 모든 문제를 다 풀었을 때 10분대에 시험이 끝나야 됩니다. 20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교과에 충실한 저희가 문제를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내야 하는 수학 같은 건 다르지만 국어는 교과에 충실한 시험은 지문이 전부 나오잖아요. 사실 지문을 읽지도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숙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는 100% 분석 노트입니다. 이것은 A라는 필기 노트가 있고 B라는 필기 노트가 있고 C라는 필기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선생님 설명이나 강의를 필기하겠죠. 하지만 내용들이 비슷하지만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 내용들을 모두 규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사견까지 다 넣어서 완벽한 하나의 분석 노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맞춤형 문제입니다. 이 맞춤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출제 경향에 맞춰져 있고 제가 만들게 될 겁니다. A라는 유형이 있고 아까 유형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를 봤잖아요. 그거 말고도 짜잘짜잘하게 유형들이 많이 나눠져 있을 텐데 A라는 유형이 있다면 그 녀석과 비슷한 A1, A2, A3, B라는 유형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들을 매주 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틀린 것들이 학생들마다 다 정립이 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들어갈 거예요. 매주 테스트랑 기출 및 변형 문제를 다수 풀어나가면서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정립된 것을 개인의 빈틈이라고 합니다. 학생들마다 잘하고 못하는 건 다 다르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공부를 하면
못하는 부분을 잘 못 본 학생, 그리고 잘하는 부분을 잘 못 보고 그러니까 못하는 부분을 어떤 학생이든 다 완벽하게 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말이 좀 꼬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한 학생이 A라는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도 다 깔끔하게 맞아요. 하지만 B라는 유형을 풀면 자주자주 틀린단 말이죠. 이 학생은 B 유형에 대해서 숙달이 덜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공부를 해줘야겠죠. 이쪽은 무게를 덜어 나가야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빈틈을 찾아 나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내신 대비 설명은 끝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며 10초 안에 한 문제를 10분대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 내신을 준비했고요. 네, 이제 자세한 것은 직접 학생들과 같이 3월부터 들어가며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